그룹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컨택 데이비스랑 코드 스페이스가 1, 2위를 해서 저 두 개만 가져갔고요. 데브박스는 아직 프리뷰라서 사용해볼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프리뷰라서 사용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표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애저 서비스들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뭐 AI네, 뭐 파워앱스네, 뭐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네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다루기가 사실 제가 다루기가 좀 애매해서 다 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스페이스로 어디서든 하기. 예,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나요? 집에서 근무하시나요? 친척집에서 근무하시나요? 펜션에서 근무하시나요?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근무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세대가 발생을 했어요. 전까지는 스마트워크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천을 해본 사람들이 많아졌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일부 회사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 라는 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경험을 해본,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나는 회사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나가겠다 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 당신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월 25밀리언의 사용자들이 있고 깃허브이 83밀리언의 개발자들이 현재 깃허브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자가 실제 인프라 운영자가 내부에서 코드를 짜서 인프라를 관리해서 그거를 실제 컬래버레이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짜고 아이디어를 내고 아키텍처를 짜서 그거를 이제 CI/CD를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안 태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태우시겠죠. 태우셔서 클라우드네 오프라미스네 엣지네 엣지 컴퓨팅도 이제 그 IoT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코드를 클라우드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PC에서 개발을 하지만 이 PC에서 개발한 코드가 어디로 넘어가 되는 거예요? 내 PC에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넘어가거나 여러 군데에 배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사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바로 하드웨어, 물리적인 PC에 대해서 의존도 때문에 생긴 개발자의 문제와 조직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발자의 문제는 일단 부족한 하드웨어가 이슈가 발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컴퓨터가 굉장히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회사에 지급받은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엄청나게 큰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 많이 선택하시는 게 이제 VM 띄우셔서 원격으로 붙으셔서 작업을 하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그 돈도 회사에서 제공해줘야지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취약한 개발 환경 실제 여러분들께서 개발 환경을 회사에서 뭐 인텔리제이나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제공 안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여기 제일 마지막 여기서 많이들 걸리시죠. 제한된 대역폭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많이 써봐야 10메가 50메가 정도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그죠? 100메가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용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랑 그 가격이 달라서 그리고 50메가를 걔네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가정은 50메가를 잡아도 막 8메가 10메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역폭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컴퓨터 투 컴퓨터에 대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좀 그 하면 안 되는 작업인 토렌트를 돌리시거나 이러면 이제 느려지겠죠 인터넷이.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PC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트워크가 빠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근무하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어디서 근무하는 환경이 돼버리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린 ADSL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엄청 느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조직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개발팀들이 다양한 하드웨어의 요구사항들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나의 노트북을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집으로 가면 집에 있는 PC에서도 로그인을 하시고 태블릿에서도 로그인을 하고 여기저기서 로그인을 하신단 말이죠. 그 로그인을 막아놓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걸 막죠. 개인 장비에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대기업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백신 설치해야 되고 로그인한 장비는 무조건 회사에 지속되도록 뭔가 DRM 솔루션을 깔고 이런 작업들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장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지만 회사가 문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팀에 대한 관리.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코워킹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개발 툴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이렇게 세 개를 빼고 밑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웹 베이스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실행하는 거고요. 디스크 파일 또는 GitHub이나 애저 레포지토리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코드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설정을 동기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웹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익스텐션들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들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컴퓨팅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웹 브라우저에 컴퓨팅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PC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 쉘 스크립트 실행해가지고 명령어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 코드가 정상 도는지 안 도는지 체크를 해보거나 이런 걸 동작 안 합니다. 대신 무료예요. 그래서 데모를 간편하게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뜨세요. 그래서 vscode.dev 혹은 github.dev인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웹파이툴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웹베이스 편집 툴로 들어가시려면 간단합니다. 이 위에 비주얼 github.com을 github.dev로 바꾸시면 이렇게 입금한 앱스토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 레파이토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소스 코드의 내용들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웹브라우저로 보고 있던 거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편집을 하고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접근 가능한 레파이토리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git push를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여기 파일에서 실제 내 PC에 있는 파일들을 로딩할 수 있어요. 혹은 내 PC에 있는 폴더를 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익스텐션도 지원을 합니다. 익스텐션도 지원을 하는데 인스톨이 돼 있는 게 있고 인스톨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디버거 같은 것들 다 디세이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는 없고 웹베이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뭔가 작업해 줄 수 있는 거, 뭔가 하이라이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코파일럿 같이 추천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HTTP 기반으로 통신하는 거 사용하는 건데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작업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Es geht mir wirklich nur um das Tool, um das Werkzeug, nicht um das, was in dem Repository passiert. Und wenn ich das hier geöffnet habe, 예,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독일어예요. 지금 보시면 DE-KATE15라는 그 빌드에 있는 영상인데요. 이번 빌드는 재밌게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두 개 더 있는데 어쨌든 그 프랑스인가 어디 그게 6군데는 별도로 했어요 행사를. 그래서 그 지역의 로컬에서 말컴퓨터 직원들이 혹은 이제 MVP들이 아니면은 발표하실 분들이 발표를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 영상들 중에 코드스페이스랑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지금도 아까 전에 레파이토리에서 github.dev로 바꾸니까 이런 파일이 뜬 거고 코드를 검색을 하니까 그 코드 검색한 대로 점프해서 지금 현재 그 코드를 보고서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른 브랜치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브랜치로 넘어가서 푸시하고 해당 내용을 머지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웹베이스로 가능한 거죠. 즉 일반적인 그냥 코드 수정 정도 코드가 어떤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를 간단하게 수정해서 푸시한 정도는 여기서 가능해요. 대신 뭐가 안 돼요? 테스트하고 실제 이 명령어를 실제 이 내가 개발한 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빌드 같은 작업들은 불가능하죠. 이거를 조금 머리 쓰시면 GitHub 액션즈에 트리거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알아서 뒤쪽에서 빌드를 하겠죠. 그렇게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수정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프리뷰 같은 걸로 보셔서 웹베이스 프리뷰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MD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여기 풀 리퀘스트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점프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기능들 중에 일부분 웹베이스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코드 스페이스인데 이 코드 스페이스로 점프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웹베이스로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정하는 환경 그대로 그냥 코드 스페이스로 넘어가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돌리고 릴리즈까지 하는 거 릴리즈까지 하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GitHub 코드 스페이스입니다. GitHub 코드 스페이스는 GitHub에 제공하는 온라인 개발 도구고요. 이 GitHub 코드 스페이스의 이전 이름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이름이 2020년도였나? 19년도일 거예요. 2019년도 10월달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이름이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GitHub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날 때는 GitHub 코드 스페이스 끝났어요. 그래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대로 GitHub으로 넘어갔다 였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GitHub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합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리눅스 운영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VM이고요. 온라인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접근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을 보시면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익스텐션이 있고요.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내 로컬에 있는 GitHub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빌드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어디서 진행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진행되는 거고 내 PC는 에디터가 되는 거죠. 그냥 단말이 되는 겁니다. 최대 32코어 24기가 메모리까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표준화된 개발 환경으로 새로 추가된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및 포트 포워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바로 GitHub 팀 이상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팀 라이센스 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팀 라이센스는 한 명당 4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월 한 명당 4달러예요. 그래서 OIJ 현재는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오가니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가니제이션의 계층을 팀 이상으로 올리셔야 되고요. 팀 다음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예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은 비용이 더 비싸져요.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은 이제 오가니제이션을 만들고 그 오가니제이션 안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전부 다 이제 GitHub 팀 이상의
라이센스를 부여하셔야 되고요. 부여하시면 이제 열매 개발한다 하면은 월 40달러씩 나가겠죠? 그래봤자 4만원, 4만 5천원 정도, 4만 8천원인가요 지금? 5만원 정도 하죠. 그 정도의 비용을 매월 내시게 되고 거기에 코드 스페이스 컴퓨팅 비용과 저장소 비용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스페이스의 컴퓨팅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은 개발자가 빌드하고 뭔가 작업할 때만 컴퓨팅을 쓸 거니까 그때만 켰다 껐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도 스케줄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빌드하는 시간을 조금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트리거 먹였을 때 그때 코드 스페이스가 떠서 빌드하고 어느 정도 그 쿨다운이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퍼스널 향후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GitHub에서 보시면 팀이라는 걸 쓸 때 GitHub 코드 스페이스 액세스 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엔터프라이즈 21달러네요. 그러면 5배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코드 스페이스 컴퓨팅은 2코어의 4기가부터 32코어의 64기가까지 시간당 0.18달러부터 2.88달러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는 기가바이트당 0.017달러입니다. 일반적인 애저 VM과 동일한 비용이죠. D타입과 비슷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시면 in dem Repository vorhanden ist, spielt ein Codespace vor. 예. 여기 보시면 코드에서 이게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코드 누르면 다운로드 하거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연결 이런 것만 나오시죠? 팀 위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연결하는 게 나오고 커넥팅 하면서 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밑에 쪽에 터미널도 있고 아웃풋도 있고 디버그 모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내 PC에서 지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닌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터미널도 들어와서 실행할 수도 있고 뭐 배시쉘이나 파워쉘이나 여러 가지 쉘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내 PC에서 GitHub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운영하듯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밖에 배준현 매니저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소개드렸던 건데 그 저희가 2019년도인가요? 2020년도부터 이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거를 한번 그 딜리버리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배준현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좀 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올해 3년 차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거 쓰면서 간단하게 어머나 창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주소를 여기 주소가 없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영어. 사실 제가 드린 PPT에 사실 그게 있긴 했었거든요. 그치? 링크가 있었는데 이제 국방부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이 군 장병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최근 다녀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군대가 되게 특수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 사이버 지식당 거기서는 PC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현재도 4기가 메모리에 리눅스 관리 체계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나오면서 사실 그걸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4기가 메모리에서 뭔가 올려서 컴파일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죠. 첫 번째로 어려운데 그거를 웹만 열려 있으면 일단 코드 스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가 일단 첫 번째였고요. 이제 군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열심히 올려놨다고 쳤을 때 저희가 파이썬으로 PIP 쳐보면 다운로드 한참 받잖아요. 근데 껐다 켜면 초기화 돼요. 그렇죠.
군대 PC 특성이었죠.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를 썼더니 이 친구의 장점은 아까 설명 많이 하셨지만 코드 스페이스가 사실 로컬과 같은 형태를 버추얼 머신 같은 걸 하나 빌려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 명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환경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데브 컨테이너라는 세팅을 하시면 이제 코드 스페이스에 GitHub 로그인을 하시면은 자기가 그 팀에서 올려놨던 환경이 그대로 떠요. 그리고 터미널까지 뜨는 거죠. 그 말은즉슨 웹기반에서 컴파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냅두면 한 5분 후에 꺼지게도 세팅할 수 있어요. 최장 30분 후에 알아서 꺼지도록 세팅을 하나 할 수가 있고 괜찮은 군 장병들이 얼마나 잘 만들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바탕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페이스를 직접 만드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로컬도 바라볼 수 있고 GitHub 코드 스페이스도 바라볼 수 있고 그 IS 기반의 다른 커널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시작하기 누르면 웹 형태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뜨고 이제 백엔드가 그 도커 컴파일에 대해서 배포되는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시작하기 누르면 도커로 커널 하나 말아서 전달한 다음에 그 포트와 연결시키는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를 줬더니 코드 스페이스를 만들어 오신 분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이건가요?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끝에 거 PPT는 아직 어려워요. 이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뭘까요? 껐군요. 그래서 이 친구 퍼블릭 레파지토리긴 하거든요. 군 장병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려놓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빨리 말씀드려야죠. 코드 스페이스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도 쓰기 좋고 환경 유지하기도 좋고 협업하기도 좋고 뭐 라이브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 GitHub 같은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장소를 제공을 했는데 현재는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itHub 액션즈 빌드 같은 것도 제공하고 이제 코드 스페이스처럼 이제 그 로컬 환경을 커널을 제공하는 형태죠. 근데 코드 스페이스로 뭐 저희가 해커톤을 했었으니까 이 해커톤이 끝나고 나면 라이선스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삭제를 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이제 그 LSF라고 이제 그 GitHub에서 이런저런 바이너리 같은 거 업로드 해두잖아요. 바이너리 업로드 해두는데 그 저희 Git 같은 경우는 해시 기반으로 파일이 올라가 있죠. 그 파일들의 히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2메가짜리인데도 한 뭐 4, 5메가씩 가질 때가 있거든요.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친구가 그 5기가당 5USB인데 이 친구가 저희가 딱 5기가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딱 결제되면서 이 친구를 삭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데이터 팩을 다 비우셔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비우려면 모든 팀에 다 연락을 해서 레파지토리 용량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무료로 이제 뭐 1기가까지는 무료고 넘어가면 비용이 있어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코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5분, 10분, 30분에 맞춰서 측정 가능해요. 그 말의 뜻은 그냥 이제 군 장병들이 자러 갈 시간이면 쓸 필요 없이 알아서 꺼지는 그 장점이 있었고 이게 좀 문제였는데요. 코드 스페이스 실제로 만드시면 4코어에 8기가 메모리, 8코어에 16기가 메모리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는데 혼자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4명 붙었다. 4명 붙어서 4명에서 컴파일 돌리고 있고 막 누구는 이 코드 수정 저 코드 수정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슬슬 밀리는 게 보이는데 이 사양을 유저가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8코어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팀은 급하니까 32코어로 올려 쓰시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이제 64, 20, 몇 배죠? 네, 4배 되는 거죠. 그래서 4배 가끔씩 막 갑자기 나오고 해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드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 GitHub 자체가 그 이제 조직이 있고 하나의 팀 있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뭐 임의로 변경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위해서 뭐 걸어두는 기능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해커톤을 진행을 뭐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그 빼저론 생활에다가 올려주시면 나타나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닝 토크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시고. 짠.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비교해보면요, GitHub 웹베이스 에디터랑 코드스페이스를 비교해보면 일단 웹베이스 에디터는 무료예요. 누구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브라우저만 접근할 수 있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코드스페이스는 GitHub 팀 또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조직에 들어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입니다. 접근성 보면은 GitHub 웹베이스는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고, 코드스페이스는 VM에 접근을 해서 하는 거니까 웹 기반의 웹 데이터나 혹은 GitHub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버깅은 이제 웹베이스에서는 안 되고 코드베이스에서는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익스텐션이 GitHub 코드스페이스는 당연히 VM이니까 모든 확장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데브박스인데요. 데브박스는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셨었는데 프리뷰라서 소개해드리기 굉장히 애매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 사티아 회장이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였어서 잠깐 가져왔는데요. 얘는 윈도우즈 OS를 지원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 개발 VDI입니다. 그냥 VDI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은 굉장히 쉬운 굉장히 많은데 그냥 VDI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쓰려면은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해서 환경 설정을 한 다음에 보안 구성을 하고 배포하면 동일한 환경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고스러운 것들을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관리해 놓은 이제 이미지가 배포가 된 거고, 그런 것들을 배포해서 관리를 하는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라이센스가 구매하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클라우드용의 라이센스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저 게임 대구라고 하는 VM이 그 게임 행사에서 나왔었는데 걔랑 또 호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제 렌더링 돌린다거나 그럴 때 PC가 성능이 낮으면 아까 GitHub 코드스페이스 마찬가지였잖아요. 내 PC에서 성능이 느린데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하는 게 느려서 GitHub 코드스페이스 쓰는 건데 얘는 렌더링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GPU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게 되고 실제 리눅스 VM이 아니고 GUI가 보여야 되는데 GUI가 보이려면 윈도우즈 기반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윈도우즈 OS가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에뮬레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프리뷰라서 여러분들이 저 밑에 aks.ms 데브박스 사인업이라는 데에다가 나 한번 써볼래요 라고 하시면 한 2주 정도에서 2주에 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고 열을 줄 수도 있고 안 열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에서 나오는 걸로는 올해 말 정도에는 아마 퍼블릭 프리뷰가 나올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에는 퍼블릭 프리뷰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잠깐 보시면 얘는 이제 브레이크 세션 첫 번째 브레이크 세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and cat that all 이메일에 on the developer 이메일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이 원래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이 원래 이 화면이었어요. 이 화면이 GitHub 코드스페이스 넘어가면서 없어졌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VM 만들고 설정을 하면 이렇게 VM이 그냥 만들어지고요. 커넥팅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냥 VM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쭉 하시면 되고, 이렇게 웹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 또 디버깅을 하고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걸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쓰려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밑에 이거 있죠, 이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MS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 이 뒤에 데브박스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넘어가듯이 클라우드에 있는 VM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PC 사용하듯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데스크탑 여러 개 있는 거 여러분들 PC에서도 되는데 윈도우 10 이상이 되거든요. 멀티 터치가 되면 이거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넘어가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대우박스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로그인해서 바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 현재 에저이드에 조인되어 있는 PC, 윈도우즈 PC는 에저이드에 조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우박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PC에 있는 에저이드 인증으로 VM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 VM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돼서 현재 같이 개발되고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개발이 되면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도 적용이 될 거고 대우박스도 적용이 될 거예요. 저는 저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냥 내가 대우박스 써야지 하면 이제 뭐 시작해서 대우박스 실행해서 내 기본에서 이런 거 쓰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막 이렇게 쓰실 텐데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클라우드이지만 클라우드 같이 안 하고 이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 코드스페이스랑 대우박스를 비교해보면 일단 운영시가 달라요. GitHub 코드스페이스는 리눅스고 대우박스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겠죠. 윈도우 라이센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리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라이센스 정책이 뭐냐면 사용자 라이센스입니다. 지금 장비를 사면 장비에 윈도우 깔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OEM은 기기 기반의 인증이고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유저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하면 내가 디바이스를 몇 개를 쓰던 한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다 무료예요. 내가 쓰니까. 그래서 그 인증을 보장하는 게 에저에이드입니다. 에저에이드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가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하나의 에저이드 로그인이 돼 있으면 그 에저이드의 라이센스로 인증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개의 디바이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이센스의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SCM 서포트는 GitHub 저장소고 여기는 모든 저장소가 다 가능합니다. 코드스페이스는 GitHub만 가능한 거고 외자 대역버스는 그냥 VM이니까 여러 개의 레파이트를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소개하기에 AI 페어 프로그래머가 같이 코딩해준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오픈 A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코드, 잭브레인, 뭐 네오빔 같은 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최소화해 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게 저도 이제 테라폼 코드 같은 거 짜다 보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 코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파라미터가 뭐가 있고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거 항상 이제 도큐멘트 찾아보시면서 개발하시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인트로만 들어가면 쭉 나오는 거예요. 동작 방식이 이렇습니다. 오픈AI에 이제 코덱스 모델을 돌려서 GitHub에 이제 코파일럿의 서비스에 연결을 하면 사용자가 이제 에디터를 이제 인라인으로 줄지 엔터를 칠 때 줄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면 그때마다 코파일럿 쪽의 서비스에 찌르는 거고 모델이 이제 분석을 해서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어때? 라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추천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고 없어? 다른 거고 없어? 이렇게 다음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나의 비주얼 스튜디오야? 일할 때가 됐어. 파일이 안 만들어지죠? 대충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열어도 안 되네요.
내가 테라폼 파일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프로바이더를 치면 컴파일러 실행이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데? 다시 띄우시면 영상을 찍어 올 거고 있네요. 그 종료하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종료하시고 터미널에서 코드 찍고 들어가면 다시 루팅돼서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인트로를 들어가면 뒤에 뭘 쓸지가 뜨는 거고요. 컨트롤하고 다음 알트인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른 것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지금 제가 개발을 논지가 꽤 돼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파이썬이랑 자바가 가장 많이 이제 그 보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트로를 어느 정도 쓰면은 거기에 대한 코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Alt 하고서 그 꺽쇠 표시 있죠. 대괄호를 다음 거 이전 거를 누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드들을 이제 리프레시 시켜줘요. 그래서 이 인트로로 시작하는 코드 구문 혹은 한 줄들을 계속해서 이제 호출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탭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변수값들은 수정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값들만 쭉 수정해주고 다음 거 작업하고 다음 거 작업하고 다음 거 작업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협업을 할 때 개발자들이 협업을 할 때 이제 컴퓨팅을 공유해서 사용하니까 저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개발자들이 이 라인을 수정하고 있어 라는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FI들을 같이 수정을 하니까 같은 머신에서 수정을 하니까 어떤 사용자가 뭘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를 수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거기에 이제 주석 달면서 이제 통신도 하면서 별도의 이제 메신저까지 띄울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쓰면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활발하게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1분 지났고요. 8시에 다음 이제 김영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